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검은 콩.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건강에도 좋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검은 콩 100g에는 식이섬유가 17g, 단백질이 35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을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검은 콩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은 콩 대신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7가지 뿌리 채소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변 색깔이 이상해지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난히 많이 붓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장은 간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심지어 50%에서 60%까지 떨어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는 투석이나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나요? 둘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진해지나요? 셋째,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넷째, 입맛이 없고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있나요? 다섯째,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시나요? 여섯째, 입에서 암모니아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일곱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나요? 여덟째, 허리나 옆구리에 통증이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뒤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오가며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병원 의자에 앉아 기계에 연결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건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크리에이터입니다. 제 친척 어른 한 분이 신장 수치가 악화되어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식단 관리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고 특히 칼륨과 나트륨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먼저 우리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허리 뒤쪽, 등 쪽에 붙어 있는데요. 주먹만한 크기의 신장은 작지만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납니다. 신장 하나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작은 여과장치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실타래처럼 감겨 있어요.
이 사구체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그 다음 세뇨관이라는 관을 통해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재흡수하고 정말 버려야 할 노폐물만 소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장치가 100만 개나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루에 혈액을 150리터나 걸러냅니다. 150리터요. 이건 큰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나오는 건 고작 1.5리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장이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다시 재흡수하고 정말 필요 없는 노폐물만 1.5리터의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여과기인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해독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 독소가 되는데 신장이 이걸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둘째, 체액을 조절합니다. 혈액의 양을 조절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내고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량을 줄여서 체액의 균형을 맞춥니다. 셋째,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담당합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의 농도를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넷째,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 등을 분비하죠. 다섯째, 인슐린이나 여러 약물의 대사를 돕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해독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피로하고 구토가 나고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이 나타나고 빈혈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장기예요. 그래서 신장 관리를 잘하면 심장도 튼튼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를 확인해 봤더니 이 중 50% 정도가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은 콩이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칼륨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칼륨이 12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거든요. 실제로 식사로 섭취하는 칼륨의 90% 이상이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사구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신장 자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을 때리면서 사구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신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구체가 망가지면 혈액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적혈구나 백혈구가 그대로 소변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같은 중요한 물질들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륨이 체내에 많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계속 쌓이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심한 심부전 환자에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1%, 그러니까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60대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감소된 환자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쇠약, 설사, 피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 심정지나 부정맥 등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희의료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말기심부전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계절별 혈중 칼륨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칼륨 수치가 겨울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콩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7가지 뿌리 채소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신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겨울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추위를 이겨낸 뿌리 채소들은 흙의 영양분을 듬뿍 흡수해서 영양 밀도가 정말 높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영양소를 집약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입니다.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무는 무청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식이섬유, 비타민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무청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가 신장에 특히 좋은 이유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듬뿍 들어 있는데요. 이 효소들이 탄수화물과 육류의 소화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무가 소화를 도와주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또 무는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고 체내 니코틴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무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채를 만들어 먹거나 묵국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무를 얇게 채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 물은 버리시고 새로운 물로 헹군 다음 조리하세요. 묵국을 끓일 때는 물을 넉넉하게 붓고 한번 끓여서 그 물을 버린 다음 다시 새로운 물을 넣고 끓이면 칼륨 함량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숙변을 제거하고 거친 피부를 곱게 한다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근에는 당질과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단맛이 강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채소예요. 당근이 신장에 좋은 이유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체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낮춰주고 위나 십이지 장궤양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당근은 신장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 주거든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근은 또한 각종 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좋으며 동맥경화나 대사장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당근 스틱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당근을 채 썰어 볶음밥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당질을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변비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요. 우엉의 가장 큰 장점은 껍질에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포닌의 불용성 식이섬유 성분은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신장 질환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인데 우엉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다당류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요. 당뇨병이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우엉이 혈당을 조절해 주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엉을 먹을 때는 껍질째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엉조림을 만들거나 우엉차를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우엉은 말려서 차로 복용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고영양 뿌리 채소로 동의보감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피를 토하는 것을 멎게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근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되는 겨울철 뿌리 채소입니다. 주성분은 당분, 대부분 녹말이며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요. 연근의 가장 큰 특징은 타닌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닌 성분은 소염과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막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먹게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인데 연근의 타닌 성분이 신장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만성 신장 질환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연근에는 무코다당류라는 끈끈한 점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들이 자주 겪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도 도움을 줘요. 연근의 식이섬유와 타닌 성분이 신장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연근과 우엉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 궁합이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근은 조림, 무침, 구이,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연근을 썰었을 때 끈끈한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양분이니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연근을 물에 담갔다가 데쳐 먹으면 칼륨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연근은 색깔이 희고 부드러우며 무겁고 구멍이 적을수록 좋은 연근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생양파는 항염 효과가 탁월해서 콩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좋습니다. 양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44m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검은 콩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신장 질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인데 양파가 이를 예방해 주는 거죠. 케르세틴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또 양파에는 알리신과 황 성분이 있어서 염증성 문제를 감소시켜주고 독소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도 예방해 줍니다. 양파는 항생제 역할도 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성 감염과도 싸워줘요.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소화도 돕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신장 질환자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마늘이 소금 대신 음식에 풍미를 더해 주거든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향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산화 효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마늘은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염증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의 경우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마늘이 이를 개선해 주는 거죠. 마늘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생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돕는 고마운 채소예요. 한방에서는 생강을 열을 내려주고 기침을 먹게 하며 가래를 삭혀주는 식품으로 칩니다. 생강의 보온 효과는 진저롤과 진저론 등 매운맛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 덕분입니다. 입맛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작용도 있어요. 신장 질환자들이 자주 겪는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에 생강이 도움을 주는 거죠. 생강은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제 이 7가지 뿌리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륨을 최대한 줄이는 조리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물에 담그거나 데쳐야 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빠져나가거든요. 채소를 잘게 썰어서 찬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조리하는 겁니다. 데치거나 삶을 때는 물을 재료의 4배에서 5배 정도 넉넉하게 넣어야 합니다. 물이 적으면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데친 물은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채소나 과일의 껍질에는 칼륨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껍질은 꼭 벗겨서 드세요. 두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400mg 정도 되는데 이걸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이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에요. 국이나 찌개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김치도 짜지 않게 담가서 조금만 드세요. 가공식품이나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건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은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기에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은 적정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콩팥을 통해 배설해야 하는 노폐물은 단백질에서 기인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져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로, 구토, 구역질, 가려움증,
졸음 등의 요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는 탁구공 하나 크기 정도, 계란은 1개, 두부는 5분의 1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은 작은 한 토막 정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검은 콩이나 팥 같은 콩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달걀 흰자를 드세요.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칼륨과 인이 적어서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로 물은 적절하게만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신장 질환자가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심할 경우 전하트림혈증이 발생해서 의식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전날 소별량에 500ml를 더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특히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처음 보는 소변의 앞부분 30cc 정도는 버리고 그 다음 소변을 받아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소변 색깔로도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살짝 노란색이 나오면 가장 건강한 소변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면 탈수나 열이 있거나 소변을 오래 참았을 경우예요. 뿌옇고 탁한 소변이 나오면 염증이 있거나 요로 감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혈뇨가 나타나면 신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요로에 결석이 생겼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거품이 소변기를 넘칠 정도로 많으면 당뇨병이 심해졌거나 사구체신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고 이 두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걷는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로 담배는 꼭 끊으시고 술은 절주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여덟 번째로 약물을 조심하세요. 특히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것도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생강 한 조각을 물에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도와줘요. 아침 식사로는 백미밥에 무나물, 양파 샐러드, 달걀 흰자 하나를 드세요. 반찬은 싱겁게 조리하시고요. 무는 미리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무침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백미밥에 당근 볶음, 연근조림, 된장국을 드세요. 된장국은 국물을 적게 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서 살짝 볶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간식으로는 우엉차나 생강차를 드세요. 차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는 백미밥에 마늘 볶음, 양파 무침,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마늘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고 양파는 생으로 무쳐 드시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부종이 줄어들고 피로감도 덜해질 거예요. 3달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신장 수치가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급성으로 망가진 경우는 수분이나 혈액을 공급하면 회복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망가진 경우는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콩팥 기능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만성 심부전증이 오게 되고 이것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콩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콩 대신 무, 당근, 우엉, 연근, 양파, 마늘, 생강 이 7가지 뿌리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평생 건강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신장 건강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하세요.